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7회차 풀백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독식픽을 종합한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풀백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제 뭐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단톡방 참여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 관련해선 최종픽이나 초안 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입니다. 비셀고바 대 쇼난의 경기고요. 비셀고베 2연승 하고 있죠. 쇼나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풀벳에서도 동일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쇼난이 이기기에는 비셀고베의 최근의 흐름도 좋고 경기력에서도 쇼난이 강팀 상대로 잘 비비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포함을 해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승무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풀벳에서는 최종과 동일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이라면 무승부가 저는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식픽에서는 이변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정배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빗셀고베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셀고베가 마무리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후루아시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잘 나오면서 대승을 했었던 그런 최근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센다이 대 우라와의 경기고요. 센다이는 홈에서는 그래도 원정보단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우라와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3승 1무 4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최근에 이 센다이가 우라와 상대로 승리가 없고요. 무승부도 많이 하지 못했을 정도로 우라에게 좀 약했습니다. 우라가 5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는 우라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다이의 승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부분은 경기력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라의 최근에 주커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단순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크로스나 뒷공간에서의 이런 결정력에 있어서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센다이 상대로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센다이의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패 투픽이면 이 경기는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까지 좀 바치는 부분은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부분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좀 배당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점을 포함을 했을 때 우라를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가시아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가시아는 홈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는 3승 6패로 홈에서의 전적은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홈보다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적 자체가 나쁘진 않죠. 4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승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경기 풀벳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때는 좀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고 좀 이변의 느낌이 많이 드는 경기긴 한데 무승부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좀 지워보도록 하고요.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이 라울 선수가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이 가시화에서의 그런 모습들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 형태를 좀 노릴 가능성이 큰데 요코마리가 득점이 좀 이른 시간에 터지면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 오히려 가시화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의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 경기라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냥 아예 꺾었습니다. 좀 이변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꺾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산프이로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산프이로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사간도스 같은 경우도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베드에서는 일단은 경기력에서는 좀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간도스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산프이로가 최근에 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간도스의 최근에 수비가 불안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산프이로가 저는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풀베드에서는 무승부까지는 좀 받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저는 지금의 모습에서는 산프이로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프이로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콜론크루 대 뉴잉레벌의 경기고요. 콜론크루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잉레벌 같은 경우에는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적은 모습, 그리고 홈에서는 콜론크루가 2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홈에서는 뉴잉레벌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봤었을 때 콜론크루가 이 뉴잉레벌 상대로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우세한 팀은 뉴잉레벌이 지금의 경기력에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경기를 뉴잉레벌의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배당도 일단 콜론크루가 정배당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뉴잉레벌 상대로 패배가 없었다라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까지 일단은 가져가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패만 경기력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DC 유나이티드 대 이제 토론토의 경기고요.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토론토는 5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패 및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많고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 패턴 자체가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나서 3연무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2연무 후에는 좀 승패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일단은 토론토가 개인적으로는 DC 유나이티드도 나쁘진 않고 토론토보다는 좀 우세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토론토가 최근에 연패가 좀 길기 때문에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DC 유나이티드라면 충분히 이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토 사이드로 바라보고는 있는 경기지만 지금 배당도 DC가 좀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토론토의 경기력이 저는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 원정에서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는 일단은 이 경기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풀베드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조금 더 안전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를 해서 가져가 봤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력대로 저는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토론토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패턴적으로도 2연무 후에는 승패 방향이라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올랜시티 대 뉴욕레드의 경기고요. 일단은 이 경기는 올랜시티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요. 일단 뉴욕레드도 나쁜 경기력은 아니지만 두 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연승이 없습니다. 직전 경기 때 뉴욕레드가 이겼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올랜시티가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풀백과 독시핀 모두 올랜시티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시카파이 대 에틀류나의 경기고요. 에틀류나 같은 경우에는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승부의 경기력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두 팀 다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상대 전적에서의 무승부가 최근 10경기 동안 없었다라는 전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승패 방향으로 나눠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에틀류나가 경기력적으로는 시카고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백과 독시핀 모두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미네유나 대 세노어스의 경기고요. 미네유나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세노어스 같은 경우에 2연패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네소타가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우세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최종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일단 산호세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산호세의 최근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져서 승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독식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가 이 정도로 투표율이 몰릴 만큼 경기력이 좋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변을 바라보는 픽이니만큼 무승부까지 받쳐서 안전하게 독식픽에선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내슈빌 대 필라유니의 경기고요.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필라유니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지우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좀 선택에 있어서 좀 어려웠었던 경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풀백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필라유니가 정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슈빌에게 좀 정배당을 줬고요. 필라유니가 지난 경기 때 물론 운이 없었긴 하지만 뭐 이제 자책골이나 세트피스 두 방으로 이제 실점을 하면서 동점이 되긴 했었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내슈빌이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만큼 이 경기는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승무투픽이면 좀 안전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경기력적으로는 조금 더 우세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통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승부도 좀 끌리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홈에서의 내슈비를 조금 더 믿고 풀백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슈스다이 대 신시내의 경기고요. 슈스다이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시내는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승 그리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이 풀베드에서는 제 경기력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근데 무승부도 조금 끌리긴 한데 무패 투픽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휴스턴이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신시내티가 최근에 이제 8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라는 이 데이터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조금 더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에서는 신시내티가 조금 더 최근의 모습들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드에서는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좀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를 조금 무시하고 경기력에서는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레알 솔트 대 LAFC의 경기고요. 네, 일단 뭐 레알 솔트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LAFC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레알 솔트가 LAFC 상대로도 좀 약했었고요. 이 경기는 풀베드에서는 좀 안전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LAFC가 정배당을 받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경기력에서는 LAFC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LAFC가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솔트레이크의 공격력도 나쁘진 않지만 LAFC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하지 않았었다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김문환은 이제 국대 A매치 기간 이후에 복귀하고 나서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LAFC 상대로는 솔트레이크가 좀 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LAFC가 원정에서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은 점을 참고로 해봤을 때는 이 경기 LAFC의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불안한 모습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풀베드에서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레알 솔트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도쿠시마의 경기고요. 사포로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죠. 도쿠시마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포로가 도쿠시마 상대로 강했었고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최근에 도쿠시마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풀베드에선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로페즈가 없는 부분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일단 경기력에서는 그래도 사포로가 도쿠시마 정도는 잡을 만큼의 좋은 경기력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베드에선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로페즈가 없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오이타의 경기고요. 시미즈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8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시미즈가 오이타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미즈가 결정력이 좋지 않고 또 역습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오이타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시미즈가 굉장히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미즈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시미즈가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이 오이타가 원정에서 8연패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 오이타가 연패를 좀 끊어낼 타이밍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를 이변으로 오이타의 승을 바라보기에는 오이타의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 좋지 않고 수비적으로 나오지만 수비가 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전적을 포함을 했을 때에는 이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백과 독시픽 모두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풀백과 독시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